안녕하세요. 기본서 밑줄 무료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여서 기본 강의에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스킵되는 내용들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회독하는 느낌입니다.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정리까지는 아니고. 1번 특허법의 목적,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세요. 거기 뭐 특허와 노하우 대비 다 필요 없어. 나중에 2차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은 드릴 건데 2차 시험에 한 번은 나왔었거든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 요약이 다 필요 없어. 맨 마지막에 그림 있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복습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것 잠깐 말씀드리고 갈까요? 지금 우리 기본 강의 끝났고 조문 특강하고 있습니다. 공부 순서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는 알아야 돼요. 이해. 그 다음에 정리. 이걸 단권화 정리라고 하는. 단권화는 한 권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암기. 암기는 12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사회독 이상. 사회독 이상은 처음에는 뭐 한 달, 그 다음엔 3주, 그 다음에 1주 이런 식으로 좁혀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달 보던 거를 나중에 1주 만에 보려면은 내용이 아주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정리 과정. 단권화라고 하고 12월부터 볼 내용 정리하는 거. 제 특허 같은 경우는 저는 조문 노트와 나중에 우리 조문 특강 끝나면 판례 강의 시작할 건데 이때 나오는 판례 노트가 있습니다. 두 권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할 때에도. 뭐 하는 거냐면 기본 강의에서 필기 노트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림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 얘를 한번 본 다음에 이거를 이 조문 노트에다가 일단 노트를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림을 내가 그려서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정리 과정에서도 2회독 이상 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 번 정리한 거를 다시 한 번 또 봐. 보면서 외워진 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권화 과정입니다. 버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방대한 자료를 압축하고 버리는 과정. 이게 정리 과정. 여기 있는 그림들. 그 다음에 조문 특강에서 지금 저희 서브집으로 나가고 있죠. 이것도 책 기본서하고 비슷하게 시점에 나올 건데 다음 주 정도에. 여기에 표 모음 있고 암기할 것들 넣어놨습니다. 두 문자 있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서브집 내용. 그 다음에 6월부터 월말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OX 문제집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좋으니까.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 이들 중에서 내가 풀린 거는 계속 풀리는 문제 있을 거예요. 느껴보시면 할 겁니다. 그건 버려. 안 풀리는 건 또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을 때에는 내가 노트에다가 써서 집어넣어도 되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과감하게 찢어버리세요. 문제집을 찢어버려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두 번에다가. 아니면은 이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상담을 해보니까. 서우집에다가 이런 걸 추가하거나. 근데 저는 지금 기본서 밑줄 강의에서 하는 기본서의 단권화는 추천하잖아요. 이거 단권화하기엔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취지는 난 여기 쪽으로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본 강의는. 기본 강의가 끝나고 그때 제가 최대한 썰을 풀어드리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공감은 됐을 건데 수업이 끝나고 추상적으로 떠있는 쟁점들이 있을 겁니다. 걔를 조금 모으는 느낌. 왜냐하면 정리를 하려면 뭔가 모아져 있어야 뭘 추출하고 뭘 빼고를 알 수 있어서 본 강의는 그 정도로 활용을 하시고
이 기본서도 이해 파트에 있으면 하지 정리 파트는 나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밑줄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기본서에 표들이 있어야 암기하라는 표들, 네,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근데 걔는 여기 서브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는 표만 추출하면 되고 그건 충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시점은 5월인데 이거 좋은 특강도 5월에 하고 있고 판례 강의는 뭐 한 7월쯤에 할 것 같고 정리 과정은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나 종합반 수강생분들 기준으로는 5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건 뭐 7월 정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월이나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7월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4달이나 되죠. 4달이면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많은 과목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하진 않을 거예요. 계획 잘 세우시고요. 그래서 내용 이해도 하면서 정리에도 도움될 거 살짝 내용 위주로 할 건데 이해 위주로 방금 말씀드린 목적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 그런 거 짝짝 버려드릴게요. 여기에도 도움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면 1번 절차 능력.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우리 조문특강에서도 외울 거 외웠었죠. 내가 챕터 파트 1 절차 총칙. 우리 특허법이 기본 강의에서 총 8개 파트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절차 총칙 중에서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 절차 능력. 얘는 3조, 4조, 5조. 3조는 미성년자 등, 4조는 비법인 등, 5조는 제외자. 3조는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은 꼭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여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여긴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혼자 하면 보정명령, 무효될 수 있고, 여기 없이 혼자 하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런 거 버리라 그랬어. 없이 혼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주문특강에서는 우리 PCT로 바로 갔었죠. 그걸 제외하고는 반려사유, 반려유 통지하고 반려. 요 내용. 1번 절차 능력, 의의 취지는 저한테 지금도 카톡으로 상담들 오시는데 물론 뭐 종합반 분들이 많지만 제가 그 1차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2차를 위해서 심도 있게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습니다. 이런 상담 사실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우리 김영남 변리사가 추천도 하나 보죠. 그래서 좀 많이 질문이 오고 있는데 이런 서가 나중에 2차에서는 답안지에 의라는 목차에 쓸 겁니다. 그래서 1차인 필요가 없습니다만 2차에는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익숙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2차에 도움될 수 있어요. 2차에 도움되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내자,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방가로 1번. 첫 번째 줄 끝에 절차 능력은 절차 능력은 두 번째 줄 인정되지 않는다. 그 옆에 따라서 법정 대리는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 원칙. 근데 그 옆에 이건 민법적 내용이어서 문제에서도 단순히 나올 거예요. 다만 미성년 피한정 후견이 독립해서 법령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그리고 월말 모의고사에서 기회되면 연습시켜 드릴 건데 피성년 후견인은 뭐든 못합니다. 거기는 너무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미성년자 피한정 두 분만 나왔어요. 독립해서 법령할 수 있는 경우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방가로 2번 두 번째 줄 보정을 요구하고 세 번째 줄 보정하지 않으면 네 번째 줄 무효로 될 수 있다. 이 라인 잡아드는 거예요. 지금 밑줄을. 문제되는 자, 필요한 대리인 없을 때 특허청 조치. 그 다음에 2번 비법인 방가로 2번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옆에
밑에 줄 심사 청구, 취소 신청인. 얘네들은 저겁니다. 조문 특강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기본서 표로서 나오는데 이게 절차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특허청과 심판원에서는 절차 능력만 있으면 밟을 수 있는 절차고 절차 능력과 권리 능력 둘 다 있어야지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만 외우고 여기는 내가 외운 게 아니면 이거 문제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 자연인만이 아니라 비법인도 할 수 있고 여기는 법인, 자연인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오냐면 비법인이 밟을 수 있는 절차, 밟을 수 없는 절차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근데 여기로 외우시라고. 여기가 출원 절차, 출원인 특허권자 될 수 있는 절차. 이건 못합니다. 출원은 권리를 요구하는 거, 특허권자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 이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그거 말고 전부 다. 방금 대표적인 게 심사 청구. 이거 출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외부에서도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할 수 있죠. 특허 취소,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되는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심판 중에서 출원인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에요. 특허 무효 심판. 특허 무효 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수 있잖아. 특허 무효 심판 청구인. 비법인도 할 수 있는 절차 부분. 이 문제. 그게 방금 밑줄 친 심사 청구인, 취소 신청인,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 청구인, 피청구인은 조심하세요. 하여튼 모두 다가 아니라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 방가로서 한번 필요 없고 제외자. 의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답안지에 쓸 내용들이니까 문장만 익숙하게 하면 좋습니다. 1차에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이 내용이 제 2차 기본서에서도 비슷하게 갑니다. 2차 기본서가 1차 기본서하고 너무 다른 건 아니고 2차에 맞게 압축 요약된 거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이 익숙해지면 2차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연속될 수 있게 제가 다 해놨거든요. 2차 답안지는 이거는 그 법대에서 전형적으로 만든 공식입니다. 1번 문제의지, 2번 의, 3번 판단 기준. 이 판단 기준에 학설, 판례, 법령, 검토 이렇게 있어요. 판례하고 법령이 우리 1차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학설은 교수님의 의견, 판례는 판사님의 의견, 법은 국회의원의 의견, 그 다음에 검토는 여러분의 의견인데 이거 만들기 어려우니까 제가 다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제 의견. 이거는 제 의견을 써드릴 거예요. 1차에서는 이것만 배우고 2차에서는 이걸 다 합니다. 중간에 책에 무슨 학설이나 검토라는 목차가 나온 거는 2차 대비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만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1차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의 목차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책들이 전부 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 때문에 그래. 2차에도 도움될 수 있게.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꾸 2차까지 염두한 1차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질문 주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특허 관리는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대리권 범위. 이거는 사실 지금 절차 능력 쟁점이 아니고 대리인 능력 쟁점이긴 하죠. 이게 본인의 절차 능력.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바로 배우는 게 대리인 능력이었지. 이게 대리인 권한. 다른 말로 대신할 수 있는 범위.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나눠서 법정 대리로 친권자, 후견인 나눠서 밑으로 갈수록 범위 제한이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위임장 받아와야 되고요.
출전투 신청 후 불복. 걔네는 특별히 인장 받아와야 되고 아니면 포괄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이 라인 잠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대리권 범위 답은 첫 번째 줄 특허 관리인은 위임된 권한 범위에서 밑에 줄 대리한다. 나번 제내자로부터 특허로에 관한 절차를 걸고 위임은 마찬가지로 이거 좀 잡아두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가나 아니면 지금 우리 조문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험에서 조문 문제에서 틀린 지문을 구법을 냅니다. 그리고 개정법을 맞는 지문을 내고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만 언급드리고 조문 특강이나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언급드릴 건데 구법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틀린 것까지 다 잡아드릴 거거든요. 이거 저 구법에서는 특허관리는 법정대리인급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근데 현행법에서는 달라요. 제내자의 임의 대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알아두시고. 특허관리인도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그 다음 거. 요거를 우리 조문특강부터는 출전투 신청 후 불복으로 두 문자 따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가로 1번에 출원의 변경폭이죠. 출. 방가로 3번 존속기간의 존. 방가로 2번 특허권 폭의 특. 이게 출존 특. 방가로 3번 신청의 신. 방가로 5번 청구의 청. 방가로 6번 국내 우선권 중의 우. 신청 우. 방가로 7번 거절전 불복 심판 불. 방가로 8번 복대리인의 복. 불복. 출전투 신청 후 불복. 방가로 3번 위반 시 법적 시기. 두 번째 줄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 밑에 줄 특허관리인 선임 보정 흠결 해소할 수 없다. 이것도 조문특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밑에 하자 치우는 넘어가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조심하세요. 제가 밑줄 강의에서는 판례 얘기는 좀 배제를 할 겁니다. 이건 기본서니까 판례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판례 강의를 시작을 안 해서 판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조문 위주로 일단 밑줄을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제2자의 특허관리인 특례. 이거 조문특강에서는 바로 했었는데요. 방가로 1번 기준일까지는 밑에 줄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밑에 줄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 특허관리인 선임. 방가로 2번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거 적어야 합니다. 하트 파일 PCT. 그리고 지금 하여튼 우리가 조문특강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문특강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문특강에서 첫 파트부터 PCT를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PCT 출원하고 국내 출원, 국제 출원하고 국내 출원을 대비를 많이 시켜드려요. 조문특강 대비해서 암기하게 해드리는 게 제 취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일부러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국제 출원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면 귀에 계속 때려 박아줘야 돼. 그러면 익숙해져서 힘듦이 무마되거든요. 그래서 조문특강에서 어렵지만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파트 8 맨 마지막에 배웠던 건데 맨 마지막에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다들 자신이 없어 합니다. 얘가 파트 1 똑같은 파트네. 하여튼 파트 1 국제 출원 뭐 PCT 출원이라고 할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PCT 출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출원 또는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국제 출원이고 국제 출원을 저는 수업을 할 때 PCT 출원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 출원 중에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국제 출원, 그걸 국제 특허 출원이라고 하거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다 합해서 PCT 출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통 관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PCT 출원에서 수리관청에서 하고 여기서 출원일자 뽑는 거. 이게 파트 1 문제. 그 다음에 파트 2 국제단계에서 심사와 공개. 여기까지를 국제단계. 파트 3 동맹국, 지정국에 가서 이걸 국내 단계 진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입하는 거. 그리고 파트 4 진입한 다음에 일반적인 국내 출원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어요. 특례. 이렇게. 방금 내용이 특례. 처음부터 한국에서 국내 출원한 것은 제외자는 특허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PC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진입 단계까지는 제외적 특허 관리가 없어도 돼. 그러나 진입 완료 후에는 이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특허 관리 꼭 필요해. 고란. 진입 절차까지는 특허 관리 없어도 되고 기준일부터 2개월까지는 특허 관리 꼭 선임해야 돼. 그거였습니다. 국내 출원은 처음부터 특허 관리는 꼭 선임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2차 답안지 스타일로 목차화해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다 편집을 해놓은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미 기본 강의에서 복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기본 강의에서 제가 아예 PDF 파일로 다 뿌려드렸잖아요. 요즘에는 태블릿 PC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윌비스 출판사한테 몰래 다 그냥 드렸습니다. 그거 이용하셔도 돼요.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내용 요약부터는 기본 강의에서 제가 수업하던 제 어투하고 똑같습니다. 제 어투대로 썰을 풀어놨어요. 이거는 한 번만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뭐 암기하고 그럴 목적성이 아니고. 쏙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놓은 거니까요. 부담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거예요. 쭉 뒤로 넘기면은 마지막에 주요 내용 요약이라고 해서 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당사 능력, 권리 능력, 절차 능력.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요약. 이 표들, 이건 외우는 것들이야. 내용 요약 끝을 머리마다 제가 외울 표들 잡아놨어요. 걔네들 단거나 하면서 조문노트에 단거나 하실 분들은 거기 집어넣고, 다만 주문특강 들어오거나 주문특강 들어오지 않아도 서브집을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표가 서브집에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내용은 똑같은데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기본서는 이거 보기 좋게 해드리려고 표를 좋은 번호로 넣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서브집은 그걸 제가 말로 풀어놨어요. 좋은 번호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워하셔서 서브집은 말로 풀어놔서 같은 내용인데 서브집이 좀 길어. 그 차이점이 있지 같은 내용이긴 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다만 막판에는 여기 암기 쪽 갈 때는 난 오히려 이걸 추천합니다. 좋은 번호만 써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좋은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너무 길게 지문을 구성할 수 없을 때는 좋은 번호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좋은 번호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해두면 더 좋긴 하는데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서브집에 있는 표건, 기본서에 있는 표건, 단권할 때 정리해보세요. 넘어갑니다. 2번 대리인. 대리인 벌써 정리했네. 여기는 권한과 범위가 메인 쟁점. 친권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택 들어온 거,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인데 나한테 어택 들어온 것은 동의 없이 당장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특허 취소 걸거나 상대방이 나한테 특허 무효 걸거나 한 거는 괜찮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야 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위임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다 하나하나 동의. 동의 필요 없어? 후견 감독인 동의? 모든 거 동의. 그렇게가 제한된다. 특히나 출전투 신청 후 불복은 명확한 동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고 특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거나. 대리인, 특허법성 대리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구체적 내용 1번 대리권 범위, 가번 법정 대리권. 두 번째 줄 후견인은 세 번째 줄 특허 취소 신청,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재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 나번 임의 대리권. 동그라미 1번 임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특허 현황 절차의 대리권을 갖는다. 동그라미 2번 아까 출전투 신청 후 불복했으니까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 위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자세한 절차는 필요 없어. 이런 게 존재한다만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첫 번째 줄 대리권을 서면으로서 증명할 것을 강제.
이게 뭐 구두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증거자료 제출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위임장 실무에서 제출합니다. 방가로 3번 법정 대리권이 없거나 임의 대리권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 임의 대리권의 위임에 흠이 있다는 게 절차 진행하면서 위임장 서로 첨부하지 않은 경우예요. 위임장 안 낸 경우. 위임장을 안 냈으면 그냥 대리인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대리권에 흠이 있다라고 해요. 너 대신할 수 있는 능력 없는데? 이렇게. 절차라도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나중에 주무특강에서도 또 잡아드릴 건데 이렇게 세트를 묶어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되게 도움이 돼서 제가 세트 메뉴로 잡아드리는데 본인 관련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법정 대리인 항상 껴있어요. 얘가 준 본인, 준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얘기 나오면 본인 법정 대리인 세트 메뉴. 그 다음에 배타권 얘기 나오면 특허 전용이 세트 메뉴. 실시권 조문이면은 특허 전용이 통상위까지. 이거 알아두면 좋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심판 절차 얘기 나오면 당사자, 참가인 세트로 메뉴 있습니다. 세트 메뉴에 대해. 추인은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을 법정 대리인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가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 썼어요. 법정 대리인으로. 그 다음에 저 썼어요. 주연중. 임의 대리인으로. 그럼 대리인이 2명인 거죠. 법정 대리 있고 저 있고 임의 대리 있고. 근데 조윤중에 대한 위임장을 제가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위임장을 나중에 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내는 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추인하면 그 다음에 이거 소급해서 처음부터 하자 없는 것으로 인정. 소급표 장래후 틀린 지문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조문특강에서도 했었어요. 조문에서 소급표 조문하고 장래후 조문 구분해야 됩니다. 서로 바꿔서 틀린 지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건 6월부터 월말 모의고사 또 시작을 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급표 조문은 처음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장래후 조문은 그때부터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거 서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 찾아내시면 돼요. 추인은 처음부터. 그 다음 임의 대리권 불소멸. 이런 거 이제부터는 다 두 문자 따서 외웁시다. 여기는 저쪽 파트예요. 얘는 기간 파트지. 기간이 계산, 연장 단축, 추후 보완, 정지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문특강에서도 리뷰는 했었네요. 크게. 그 중에 정지가 중단과 중지가 있는데 투 스펙트럼화로 나눠놨다 했어요. 이 중단이 사유하고 절차 외워야 됩니다. 사유가 산응합수, 산응소변으로 조문특강에서 이제 따서 그냥 외워버릴 거예요. 산응합수, 산응소변. 이따가 산응합수, 산응소변이 뭔지 기본서에서도 밑줄을 쳐드릴게요. 그건데 단 임의 대리 있으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 있으면 대리권 불소멸시키는 거. 그거 여기라. 대리권 불소멸. 임의 대리권 불소멸. 이게 산응합수 사상이라고 제가 잡아드릴 건데 산응합수 사상. 본인의 산응합수, 그다음 법정 대리인의 사상. 당사자의 사망의 사, 능력상실의 능, 합병의 합, 수탁자 신탁의무 종료의 수. 이게 본인이 없어진 거야. 산응합수.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준 본인이라고 했었죠. 법정 대리인이 없어진 게 사상인데 여긴 산응소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냥 사상 잡으면 사망, 그 다음에 여기 행인력 상실, 대리권 소멸, 변경을 다 합해서 법정 대리권 상실 이렇게 사상으로 외우세요.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문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여기는 산응소변이라고 써놓고 저기는 사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거 제가 암기하기 편하게 다 맞춰드릴 거야. 다 사상으로 외워버리세요. 본인이 없어지는 라인, 산응합수. 준 본인이 없어지는 라인, 이게
어디는 사상으로 돼 있고 어디는 산응소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산응소변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사상으로 외우자고. 그래서 능소변을 이걸 법정대리권 상실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사망상실, 이걸 상실로. 산응합수 사상이 있어도 임의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임의대리권 불소멸 사유, 산응합수 사상. 산응합수 사상. 이따가 정지할 때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개별대리. 첫 번째 줄 끝에 개별적으로 대리한다. 개별적으로 대리한다가 공동으로 서면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대리인 혼자서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대리인 개임. 이거 쪽팔린 상황. 내가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멍청한 거야. 그랬을 때 대리인 선임 명령, 아니면 대리인이 멍청한 거야. 대리인 개임 명령. 이거는 중요한 게 시험 문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겁니다. 예, 다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명령 전에 그 다음 밑에 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옆에 끝에 무효로 할 수 있다. 거기 특히 일부만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잘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쌍방대리 필요 없어요. 이거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버립니다. 내용 요약 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서 수업하듯이 구어체 표현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아예 존댓말로 썼었습니다. 그러면 흥미가 생기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하고 똑같은 어투로. 근데 저기가 그게 무슨 뭐 하는 거냐 지금 꼬마애들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갖고 다 바꿨어요. 다시 뭐뭐다 해놨는데 구어 느낌 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서 맨 끝에 표 있습니다. 이거 외우시고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해서 나누는 거. 표 외우세요. 그리고 3번 복수당사자. 복수당사자는 당사자 쟁점이지만 여기에 대표자라는 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리인하고 규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리인 파트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대표자를 선임했으면 대표자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서면 제출하면 외울 필요 없어요. 보정명령하고 무효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표자만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대표자 선임을 안 했으면 아무나 제출할 수 있다. 그걸 각자 대표라고요. 아무나 서면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나 낼 때 또는 대표자가 낼 때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뺀 거 그거는 전원의 특별히 임장 비슷하게 대표권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특복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빠진다 했습니다. 특허권 포기하고 복대리인 선임. 특허권 포기는 내 거 포기하면 내 지분만 날아가서 남의 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복대리는 내가 선임한 건 대리지 복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복은 빠진다. 그 다음에 우리 조문특강에서 이거 했었다. 대표자 지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조문특강에서 했죠. 이게 국내 출원은 안 됩니다. 국제 출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출원은 파트 1 단계하고 파트 3 단계 완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라 그랬어요. 파트 1은 PCT법을 적용하는 거, 파트 3는 특허법을 적용하는 거고 둘이 되게 달라. 이것도 방식하는 거고 이것도 방식을 하는 건데 와이퍼 방식이 따르고 한국특허청 방식이 따르거든. 잘 구분하시는데 파트 1 쟁점이지. 이거 파트 1. 국제 출원 파트 1에서 여러 명이 공동 출원했을 때는 수리관청에서 야야 이거 귀찮다. 네가 대표자 해라. 대표자를 지정해버릴 수도 있다.
각자 대표 원칙 예외 첫 번째 줄 거기 출원의 출, 존속기간의 존, 신청의 신, 청구의 청, 국내 우선권자의 우, 거불심의 불. 이게 출전전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 뺀 거. 얘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대표한다. 각자가 서면 제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밑에 대표자 선정해서 신고한 경우 이거 대표자 선정해서 신고하는 게 대리인 신고하는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 위임장 같은 거 내면서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괄호 1번 첫 번째 줄 끝에 대표자를 선임하면 대표자만이 서류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대표자라 할지라도 11조 1항 각호는 밑에 줄 특별수권 받아야 된다.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출전특 신청 후 불복 특복 뺀 거 말하는 겁니다. 관련 문제 1번 국제 출원의 경우 첫 번째 줄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정하지 않더라도 내국인 제내자 중 첫 번째로 기린 자를 대표자로 지정해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요약 한번 읽어보시고 표 외우세요. 주요 내용 요약이라는 표. 여기까지가 본인과 대리인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반려하고 무효 절차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